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고요. 관련해서도 여러 기업들의 대기업들의 투자 또 관련된 이슈 모멘텀들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 좀 평가해보고 어떤 것들이 수혜주가 될까 투자자 입장에서 점검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분야가 사실 더 중요했었던 그런 네. 한미 정상회담이었었는데요. 종합적인 평가 좀 해주십시오.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현금을 많이 주고 많은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네.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 바이든의 어제 그 일본까지의 그 방해일까지 마무리를 같이 보면 역시 실리외교의 명수였다. 정치인 출신의 실리외교 명수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뭐 안보와 경제를 합친 뭐 얼라이언스다 이렇게 많은 자평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냉철하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었나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파운드리 투자한다는 건 사실 작년에 있었죠. 발표를 이미 했었고 이번에 한 번 더 확약한 정도였는데 현대차가 큰 선물을 사실 안겼습니다. 그 플러스 5조 원을 더 투자 10조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 환담을 25분 정도 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거든요. 네. 그럼 다음 날 정의선 회장과의 개인 환담을 50분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실리교의 명수였나를 알 수 있고 사실 그걸 통해서 5조 원을 더 받아냈다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처음에 말했던 것 같이 많은 현금을 선물을 해주고 우리는 어음이라고 해봐야 핵 우산 같은 어음 그리고 기술 협력을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을 준다는 내용도 없었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반도체 팹리스의 설계를 같이 하겠다는 말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모함만 주었고 우리는 많은 현금 선물을 주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있었고 끝났는데 우리 박주근 대표님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챙겼나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는 말씀이신데 섹터별로 좀 보겠습니다. 오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까는 이제 좀 가시화된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너지를 그러면 기대는 해볼 수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우선 미국이 필요한 거 우리가 필요한 거를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네. 미국이 필요한 것은 지금 일본에서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했지만 대만 문제가 걸렸어요. 타이완 문제가 걸렸습니다. 미국은 이미 반도체라는 것은 전략자산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나라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만의 TSMC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타이완이 굉장히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 불확실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삼성전자에게 손을 내밀었고 삼성전자는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얻어야 되느냐?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팹리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도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팹리스가 없다는 거죠. 이틀 전에 삼성전자가 TF팀을 가동을 했습니다. 1000명을 투입해서 향후 퀄컴에 능가하는 AP 프로세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을 보면 과연 여기에서 미국의 이번에 바이든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술 동맹, 즉 팹리스 설계 기술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데 이것도 사실 모호합니다. 과연 미국의 퀄컴이나 인텔이나 여러 기업들이 그런 중요한 기술들을 같이 공유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만약 공유해 준다면 굉장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호재죠.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도 있었고 또 어제 450조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투자에도 불구하고 어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2%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번 방한에서 저는 그나마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방안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팹리스 기술은 조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 도와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성장 잠재력도 하나 얻을 수 있는 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어제는 이제 반도체 뭐 주문 축소 이런 노이즈가 좀 있어서 반도체주들이 좀 함께 밀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회담의 여파를 가지고 반도체주들이 주가가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제가 이제 알고 가시라고 가끔 얘기해 드립니다. 바운드리는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주문받아서 반도체를. 그렇죠. 팹리스는 팹 공장이 없는 설계. 그냥 설계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반도 쪽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음에 현대차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사실은 미국의 조지아 쪽에 공장 건설할 거라는 얘기를 나올 걸로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그와 비슷한 규모의 플러스 또 투자 계획이 있어서 총 105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를 했어요. 내용 좀 읽어주십시오. 현대차는 사실 삼성전자에 비해서 대중국에 대한 압박이 좀 자유롭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물량의 약 30% 가까이가 중국인데 그중에 반도체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1분기 자료만 봐도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이 30% 육박합니다. 작년 30%였고요. 그래서 삼성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반면에 현대차는 이미 중국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투자는 굉장히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기차만 이야기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산업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굉장히 이벤트성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어제 국내에 63조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저는 국내 투자보다도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하는 분야가 향후 현대차 미래의 핵심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발표 한국과 미국 투자를 같이 합쳐서 보더라도 미국 투자가 핵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금액은 6조 원으로 크지는 않은 것 같지만 사실 정의선 회장이 2년 전부터 그리던 현대차 미래가 총망라되어 있는 게 바로 미국 투자입니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AI 들어가 있죠. 로보틱스 들어가 있고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는 UAM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향후에 그리는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총알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일요일 날 발표한 미국 투자와 어제 발표한 국내 5년간 투자를 합치더라도 이번 미국 투자가 그만큼 중요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면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회장과 50분 환담도 가치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현대차 그룹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기차 쪽에 비중을 실는데 네. 전기차 시장을 사실 현대차가 완전히 뭐 테슬라처럼 이렇게 장악을 하거나 세계 글로벌 1, 2위까지 올라온 건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한 5위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사업 말씀하신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비중을 두겠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고요.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그럼 어디입니까? 저는 2년 전에 정의선 회장의 발언을 하나 인용하고 싶은데요. 네.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자동차만 만드는 기업에서 자동차도 만드는 기업으로 바꾸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이동에 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동에 관한 모든 솔루션.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필요한 게 인공지능, 항공, 이동에 관한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2025년에 예상하는 그 사업 구조를 보면 자동차 매출이 50%, 그리고 UAM이 30%, 로봇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목표를 달성하려면 AI, UAM, 그다음에 모빌리티에 관한 여러 가지 로봇 기술까지 다 필요한데 이미 현대차는 이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미국의 로봇 사업을 이미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UAM도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저기에서 지금 투자하겠다는 것을 보면 미래 신사업의 국내 투자가 8중 구조인데 저거보다 비슷한 규모를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투자고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좀 현대차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죠. 미국에 정도 투자하면 국내 일자리나 국내는 어떡하지? 라는 이제 소비자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연이어서 투자를 발표했는데 제가 하단에 보시면 내연기관에 대한 사업을 투자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제에도 소홀하지 않고 고용에 소홀하지 않고 미래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게 바로 제일 하단에 있는 내연기관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현대자동차의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전기차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예상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은 약 12%거든요. 저는 현대자동차를 관해서 투자의 핵심 포인트는 미래 사업인 웨어러블 로봇이나 항공 모빌리티가 얼만큼 빨리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 봐야 되고 이번 투자 발표에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것은 수소가 빠졌습니다. 네, 지난 5년간 수소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수소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 계획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 수소 산업도 굉장히 크게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방안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 쪽에 친환경 쪽으로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제적인 게 이제 많았고요. 아무래도 또 이제 뭐 국방이나 안보 관련된 이슈도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사이버 보안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뭐 크게 좀 부각이 안 된 것도 부각이 안 같은데. 됐었죠. 예.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이제 그 발표문에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밑에가 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두 가지죠. 윤석열 정부의 그 이번 국정 과제에도 보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사이버 보안 사업 핵심이 뭐냐면 그 10만 양병설입니다. 그 인재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분야의 전문가들인 교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 하고 있는데 신규 채용도 어렵고 기존에 숙련된 인재들은 대부분 게임 회사나 네이버 같은 전통 IT 기업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그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협약만 돼 있는 상태이고 대부분 중소기업 상태라서 보안 관련주는 인재 확보가 핵심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이 사업이 뜬다 안 뜬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네. 정상회담에서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우주산업 협력에 관한 얘기도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저희가 이제 후속 다다음 코너에서 이제 또 달 탐사선 우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할 건데 그동안은 사실 우리가 이제 우주산업을 키우면서 러시아의 도움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비용 대가로 뭐 차관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미국과 협력하게 되면 그게 이제 사실 미국과 러시아, 미국의 그런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에 대한 기술이나 함께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우리 우주 개발은 러시아 쪽 기술 많이 받아왔었죠. 뭐 비용 문제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뭐 아시듯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하고의 협력은 상당 부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이번 방한을 통해서 미국과의 얼라이언스 그러니까를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갖고 있는 계획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르테미스 계획이죠. 그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동참을 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미 이번에 두 번째 그 대형 이벤트인 달 탐선, 달 궤도선 저게 이름이 다누리 23일 다누리호로 정해졌죠. 네. 그래서 저 계획에도 미국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되면 우주 산업이라는 게 단순히 달 탐선 쌓아 올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기에 들어가는 많은 기술들이 사실은 파생되는 산업들이 엄청 크거든요. 그걸 보아야 사실은 우주 산업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기에 관련된 산업은 단순히 저 기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들어간 소재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을 같이 보는 게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이고 만약에 아르테미스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같이 얼라이언스를 한다면 우리 우주 산업에는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IPEF 얘기가 있었고 이제 결국 참여가 돼서 사실은 스타트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협력체는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또 그로 인해서 좀 중국하고의 관계라든지 좀 부담스러운 생각해야 될 점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이게 좀 더 크게 봐야 되는 게요. 우리가 한미 FTA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그 전까지는 아시아 지역 FTA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현재 미국 여론은 FTA를 반대합니다. 왜요? 근데 FTA를 손해라는 거죠. FTA를 막상 해보니 얻은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얻은 게 별로 없는데 문제는 FTA는 하지 않으면서 아시아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게 미국의 속내인 거죠. 예.
그래서 나온 게 그 IPEF하고 RCEP입니다. 그러니까 RCEP은 중국 주도고 IPEF는 미국 주도인데 지금 주도권 싸움에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어디에 들지를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게 바로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IPEF는 지금 뭐 첫 발을 내딛었지만 저는 굉장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호하다. 예,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뭐 크게 보면 무역과 공급망, 인프라, 청정에너지, 탈탄소, 조세, 반부패 4개 분야에서 통상과 규범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논의해야 되는 건데 산자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 논의 과정의 이제 초기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입장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좀 그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굳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처음에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실리를 얻을 것인가가 저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고 산업 전체가 수출 주도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연 그러면 IPEF를 통해서 중국 외에 마켓을 더 만들어 수출을 늘릴 수 있을까가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 협정으로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뭐 이런 체계를 했기 때문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걸 통해서 시장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실리를 챙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향후에 뭘 좀 보면 좋을까 간략하게 좀 압축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미 방한 그 정상회담에서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터리. 예, 배터리. 왜냐하면 반도체도 모호하고요. 자동차도 현대차가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바로 주가에 반영되기 어려운 것 같지만 배터리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 너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과 걸려 있어요. 중국 배터리를 쓸 수가 없어요. 한국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많은 문호를 개방해 줬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미국 시장에 한국 배터리 시가 계속 투자를 할 텐데 투자를 하게 되면 뭐가 뜨겠습니까? 배터리의 설비업체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타 기업들이 뜰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초기에는 저는 2차 전지 관련주인 주로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의 초기에는 뜰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켓 주민 오늘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